자, 103쪽에 3번.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내실근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은 보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조립제법을 2번이나 써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일단 0 되는 건 먼저 하나 찾아내야 될 텐데, 적당한 수, 여기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될겠죠? 마이너스 1이 어떨까 싶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 4차의 개수, 3차 개수,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항 마이너스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0 됐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다는 뜻은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인수분해 되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또? 눈에 3차기 때문에 또 이게 0 되는 값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가 좋을까요? 얘 뭐가 좋을까요? 2 정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여기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렇게 없어지죠. 이가 좋겠네요. 그럼 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자, 다시 하게 되면 앞에도 x 플러스 1 쓰고 요 3차식에 x2를 집어넣어서 0 된 거니까 x-2의 인수를 가지면 이제 이게 다시 여기가 뒤에 붙죠. 이 창이. 이게 또 인수분해 됩니다.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숫자 2와 3 자, 총 4개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장 큰 수 2, 가장 작은 수 마이너스 3 걔네를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4차 방정식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이건 근이 나오면 일단 뭐 해보셔야 되면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럼 x값 두 개가 있는데 문자도 두 개네요. 아마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 본다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1 플러스 b는 0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12 2를 대입해 본다면 16 플러스 8a 마이너스 22 플러스 b는 0 그래서 8a 플러스 b는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위아래 연립할 때 둘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9a 18 a는 2 네, a2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10 네. 자, 저기다 집어넣어요. x 4제곱 a가 2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됐습니다. 저 4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은 이게 뭐 될지 0 될 거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벌써 두 개가 0이 된 거 알았으니까 저 두 개 가지고 조립제법 하시면 되죠. 4차, 2차, 3차, 2차 없으면 건너뛰면 안 된다고 그랬죠. 0 써야 되고 1차 상수.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네, 마이너스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다시 이번에는 2겠죠? 당연히. 2 집어넣으면 1, 2, 3, 6, 5, 10, 0. 그럼 나머지 두 개 근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x제곱, 이 두 개 근은 뭐 굳이 지금 필요 없는 상태니까 나머지 두 개 근이 필요한 거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0 되는 두근을 찾는데 이게 인수분해 안 되죠. 곱해서 5 더해서 3이 되는 건 없으니까. 그럼 이때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 게 맞긴 해.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1이 돼서 이게 11i 이렇게 됩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빼내면 i가 되겠죠. 그럼 두 개 근은 하나는 플러스 루트 i,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i인데 두 근을 합친 거니까 두 근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없어지고 2분의 마이너스 3이 두 번 계산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텐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고 그 두 개 근 하나를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각각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관계 기억해요? 두 근의 합정도 구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을 구하고 싶다면 a분의 c 5 근데 지금은 두 근의 합 구하라는 문제 아니었나요? 굳이 이제 이런 작업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어차피 근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이 뭡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근의 합만 알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복잡한 근을 더하고 곱하고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네, 근과 계수 관계를 그래서 적극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저런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말이 나오면 근이 필요하면 일단 근을 구해놓고란 말이 있겠지만 근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합곱만 알고 싶다면 네, 근과 계수 관계,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자,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의 a, b 값을 구하고 a 곱하기 b 값을 찾으시오. 한 근이 마이너스 2, 나머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먼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근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조건상 a 빼기 b는 4 뭐 이 정도는 알아내겠죠. 두 번째 나머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요.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이라 조립제법을 통해서 근을 구했을 텐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두면 될 것 같고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 위에서 아래를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a-b-1 얘를 더해 내려요? 그럼 a-b-4 이건 의미가 없네. 이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나머지가 0 남겠지. 왜냐면 인수분해 됐을 테니까. 인수분해 됐으니까 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데 얘가 의미가 있어요. x 플러스 1과 저 3차식은 x제곱 플러스 a-1x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두 근이면 여기서 나오는 근 아닌가요? 나머지 두 근이면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다시 두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란 뜻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저기 음수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쓴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3 a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3 마이너스 b는 4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풀입니다. 선생님 이게 x값 마이너스 1 근을 가지니까 x 플러스 1로 저 3차식은 인수분해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뒤는 당연히 1차에다가 2차를 곱해야 3차가 되잖아요. 근데 3차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얘는 보나마나 x 제곱으로 가는 건 아시겠어요? 그 맨 끝에는 상수항 마이너스 3이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1과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상수를 곱해야 마이너스 3 나온다 뜻이니까 여기 뭐 붙어야 돼요? 됐네? 그 다음 잘 봐. 잘 봐.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렇지? 개념이다, 다시. 내가 어떤 방정식에 해를 구했더니 네모와 세모가 해예요. 그럼 저렇게 네모, 세모와 해가 되려면 인수분해가 x-네모, x-세모는 0의 꼴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를 분배하면 2차식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세모 x 마이너스 네모 x. 그럼 마이너스를 빼내면 네모 더하기 세모 x로 1차항이 정리가 되고 맨 끝에 상수항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보세요. 네모와 세모가 근이라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네모, 세모를 근을 가지고 이 네모, 세모라는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제곱합에 있는 개수가 1이라고 친다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근의 합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저 네모,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1차 개수가 되는 겁니다.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리 갑시다. 여기로. 여기 두 개,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그냥 네모와 세모라고 둔다면 그 네모와 세모를 합치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 있는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2x가 오겠죠. 그 남은 거는 분배 잘 하시면 돼요. 2차항 계수 만들려면, 2차항 만들려면 여기 1차랑 여기 1차랑 여기 1차를 곱해야 되죠. 2x제곱. 근데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2차를 곱해도 2차항이 돼요. 플러스 x제곱. 따라서 3x제곱이 만들어지므로 a 값은 3이 되는 거고 일단 b 값은 1차항 계수. 1차항은 이렇게 곱하면 1차항 마이너스 3x 그다음 이렇게 곱한 게 1차항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센스만 있으면 이게 더 쉬워요. 이 문제가, 이 풀이가. 물론 이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 걸릴 필요는 없는 문제죠. 정말 쉽게 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네? x 플러스 1 3차잖아. 3차 계수 1이니까 얘는 당연히 x 제곱 가겠네?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1차항 계수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오네. 상수항이 뭐지? 뒤에 마이너스 3 나왔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빨리 분배하면 답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게 이해만 잘하면 이 풀이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이 문제는. 19번.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r-1인 원기둥과 밑면 반지름 길이가 3인 그 높이가 16인 원뿔의 부피가 서로 같답니다. 두 개의 그림을 그려야죠. 하나는 원기둥. 이런 원기둥. 반지름 길이가 r. 높이가 r-1. 그다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밑면 반지름 길이가 3 높이가 16 이런 원뿔 얘네들이 부피가 서로 같다. R 값 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r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r-1 걔랑 얘 부피 같죠? 3분의 1 밑넓이 3, 3은 9파이 곱하기 높이 16 그럼 파이파이는 지웁시다. 이렇게 파이파이는 지우고 3 약분하면 3 남고 우변은 48 그럼 남은 게 저걸 분배하면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8은 0 이게 되네요. 조립제법 해야 되겠죠?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4 어때요? 4 4로 해봅시다.
3차항계수, 2차항계수, 1차항 없고 상수항 4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그럼 저 R에 대한 3차 방정식은 R-4 그다음에 R의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2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R 값은 4고 얘가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실수예요? 곱해서 12 더해서 플러스 3이 되는 숫자 없지.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뒤에는 상수값이 훨씬 앞쪽에 있는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서 허근이 나와요. 허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잖아.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반지름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4인 겁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저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3차 방정식일 때다. 3차 방정식 푸는데 이거 0 되는 값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4가 떠오르던데 그럼 그게 답인가요? 네, 그게 답이에요. 이 사지문이 0 됐다는 뜻은 이 방정식이 근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조사 안 해봐도 됩니까? 네, 안 해보셔도 됩니다. 3차 방정식이라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4가 딱 답이 나왔잖아? 그러면 안 해봐도 돼. 아셨죠? 정말요?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답이 하나짜리잖아요. 근데 반지름 4라는 게 지금 조건상 크게 문제가 없죠.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 만약에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말이 안 되잖아. 반지름 어떻게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럼 조립제법에서 여기서 해를 구해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벌써 x4라는 양수값이 나타났고 이 4가 여기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게 답이라고. 뒤는 굳이 안 해도 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푸는 유형이죠. 귀퉁이를 잘라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어줘. 이 부피가 240일 때 x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아마 뚜껑 없는 직육면체라 이런 식으로 저 도형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 필요한데 가로는 어디가 가로였냐면 여기가 가로죠. 이 부분. 근데 전체 가로가 16인 것을 x만큼 2번 빼냈으니까 16-2x가 되지 않을까요?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에 여기 세로는 요만큼이 세로잖아요. 밑면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14에서 위에 x, 아래 x 2번 빼면 14-2x. 높이는 이게 높이잖아. x. 이게 세워지면서 이게 높이가 되죠. 그럼 부피니까 x 곱하기 16-2x 곱하기 14-2x 하면 전체 부피값 240이 나온다. 이제 풀면 돼요. 분배합시다. 얘를 먼저 분배해 볼까요? x 곱하기 4x제곱이 나오고 1차항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면 28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죠? 나 오늘 하루 아침부터 기침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요. 32, 28, 60 곱하기 16 곱하기 14 196에 31을 더하면 플러스 210 18? 이렇게 되나요? 아닌가요? 228이구나. 228. 네? 224예요? 14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24네요. 네. 이렇게. 이게 240. 근데 이건 다 4로 또 나눠지는 숫자죠? 그럼 미리 이렇게 4로 나눠볼까요? 4로 나누고, 그럼 이게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남고, 여기 4로 나누면 56이 남고, 이거 4로 나누면 60 남고. 자, 분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6x,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네요.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이렇게 합치면 120이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0. 딱 되네요. 그럼 더 해야 돼?
x 2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x값 2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잖아. 딴 건 안 해봐도 돼요. 모두 구하라? 그럼 더해야 됩니다. 자,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1, 마이너스 15, 56, 마이너스 60. 2,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x-2 말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0. 분명히 10과 3의 조합이고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2도 있는데 뭐도 있었냐면 3도 있고 10도 있어요. 근데 10이 돼요? 10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여기 x가 10이 되면 여기 10, 여기 10. 벌써 여기만 해도 20인데? 그럼 이게는 마이너스 6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겠네요. 정답은 2 또는 3.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져? 근데 이 중근의 의미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x-1, x-1은 0. 우리가 x-1의 제곱으로 바꾸고 제곱해서 0 되는 것 혹은 얘네 둘을 곱해서 0 되려면 둘 다 1이어야 되죠. 근이 겹쳤을 때를 중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의 중근이면 이렇게 x-이 3번 겹쳐야 되나?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는 중근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3중근이라고 불러요. 3중근은 근이 겹쳐. 근데 중근은 그냥 겹친다는 뜻으로 두 개가 겹친다는 말을 생략한 겁니다. 원래는 이중근인데 이중근은 겹친다는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2를 뺀 것뿐이에요. 알겠나요? 근데 이건 3번 겹치잖아. 이게 0 되는 거 x1, x1, x1이 3번 겹치잖아. 얘를 3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근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거예요. x1, x2, x2, 근이 두 번 겹쳤네? 중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근 세 개 중에 두 개만 겹치는 게 중근이에요. 세 개 겹치면 3중근이고. 그럼 이거는 근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만 겹친다는 뜻인데? 어떻게? 인수분해 봐야 되는데, A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조립제법 써야죠. 조립제법도 저게 뭘 집어넣어야 문자가 있는데 저게 조립제법 되나요? 문자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조립제법이 쉬운 경우가 많아요. 저 문자를 지우면 되거든. 문자를 지우면 숫자는 저절로 지워지게끔 짜맞춰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x에 뭘 집어넣으면 이 a랑 이 마이너스 a가 지워지냐면 x에 1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면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그때 당연히 뭐 나오지? 0 나와야 된다.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0 안 나오면 네가 좀 계산을 잘못한 거거나 저 숫자를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내려와요. 곱해 올려요. 더해 내려요. 곱해 올려요.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는 거였구나. 됩니다. x-1, 그 다음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잘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왜 10점을 콕 찍어서 이거 왜 질문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는데, 중학생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잘 못 짚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중근? 아까 선생님 말할 때 근이 두 개 겹치는 거였어. 그냥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이니까 당연히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지. 이거 얘가 완전 제곱식. 그럼 완전 제곱식 하면 판별식. 생각났어. 나 판별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되면 돼. 그럼 저기서 맞춰서 풀어보면 b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0 되면 돼. 근데 푸는 거죠.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제곱은 0이 되고 2차 함계수는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우변 넘겨보면 3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인수분해 시도해 봅시다. 여기 3a, 여기 a, 여기 2, 여기 2,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괜찮죠? 마이너스 6a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그럼 여기서 a 값은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밑에 게 0 되는 값 2. 근데 양수의 1을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럼 얘만. 됐지? 그러니까 답은 A라고 썼어요. 근데 답지를 보니까 이게 맞긴 맞아. 근데 하나가 답이 더 있어. 양수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답이 더 있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아니고요. 이 생각이 짧으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 문제. 2번 부분이. 1번도 물론 중요한데 1번은 우리가 저기서 중근 되려면 중근하면 너무 이렇게 획일적인 사고가 뭐냐면 중근 완전 제곱식 그럼 2차식이 있고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는 2차가 아니잖아. 얘가 2차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판별식 0이 되는 값으로 풀면 답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논리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논리의 구멍이요? 위에는 1번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였던 예를 든 겁니다. 앞에 게 x-1이고 뒷게 2라는 a가 2, 오해가 말을 잘못했다. a는 2는 a 값이잖아요.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이렇게 되지. 맞니? 근데 이거 다 2의 배수잖아. 2를 바깥으로 빼낼 수 있지? 2를 바깥으로 빼내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2 가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에서 누굴 중근으로 갖죠? 얘를 중근으로 갖는 겁니다. x값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 케이스는 a가 2일 때였던 거예요. x값 마이너스 1을 중근 갖는 케이스는 a가 2일 때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 논리에는 구멍이 있는 거야. 세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조건은 뭐였냐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얘는 여기서 중근이 나왔던 거고 밑에는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약 얘야 이거는 얘. 이 답을 푼 게 아니고 그냥 얘로. 앞에 게 x-1인데 d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뒤에서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2 x-1 이 뒤에 있는 2차식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누가 중근이 되죠? 이번에 앞에 있는 x-1이 중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뭐를 인수로 갖는 거냐면 x-1 왜 x-1? 앞에 있었던 1차식인 x-1의 똑같은 인수를 뒤에서 갖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중근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x-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뜻은 다시 우리가 배웠던 고등교과도 있어요. 그 이번에 2차 방식 시험범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 얘가 x-1에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은 저기 있는 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0 된다. 이 뜻이라고 했죠. x-1 인수를 갖는다. 요 인수인 x-에서 0 되는 값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이 식도 0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지. 이 식이 x-1의 인수를 가져요. 그리고 뒤에 뭐가 더 있겠지? 2차식이니까. 이 좌변이 2차식이면 우변도 x-1에 뭘 더 곱해서 2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x에다 1 대입해봐. 그럼 얘가 0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 식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우변이 0됨에 따라 이 좌변도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이 식은 0 된다. 이걸 기억하나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얘는 이랬었고 이제 직접 풀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식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 이 식에 x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이 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0 된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럼 1 대입하면 a 플러스 2 플러스 a는 0 3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근데 이게 양수야? 양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지를 봤더니 답이 이 케이스에서는 맞는 거죠. 맞았다. 나 답 맞았는데 이거 안 풀고 맞았으면 반만 맞은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틀린 거죠. 이게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답이 이게 하나가 된 거지. 만약 혹시나 이게 이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예를 든 겁니다. 이게 A 플러스 2가 아니고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이게 A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이게 플러스 2로 바뀌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음수였기 때문에 답이 한 개로 여기서 끝장난 거지. 원래 이게 숫자가 살짝 바뀌어서 답이 되면 요것도 답, 요것도 답. 이제 답지를 봤어. 왜 답이 두 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3차식인데 3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고 하면 빨리 머리에 두 개 떠올라야 돼. 이 A가 지워지도록 조립제법 하게 되면 1차랑 2차식이 나올 텐데 첫 번째 답은 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라 판별식 0이 되는 구조로 풀면 중근 갖는 A값 하나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완전제곱은 아니지만 이 안에 x-1과 똑같은 인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x-1이 제곱이 되는 형태로 완전제곱이 되면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 여기 있는 식이 x-의 인수를 갖는다는 뜻은 이 식에다 x에 1 대입하면 0 된다는 뜻으로 A값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보다는 그냥 보충하고 그 다음에 잠깐 살짝 복습하고 밑에는 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처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성립하는데 근이 일반적으로 3개 나오죠? 보통 3개 근일 때는 알파, 베타 말고 이제 감마라는 걸 쓰고 감마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3개 근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면 세 근의 합이라는 것, 그 다음 두 근의 고배합, 마지막 세 근의 곱. 이 글씨가 왜 이래 자꾸? 이 세 개가 성립하는데 이게 위에는 얘가 이제 세 근의 합이에요. 얘가 두 근의 곱의 합이고 얘가 세 근의 곱입니다. 근데 공식은 일단 맨 앞과 맨 끝은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다음 순서대로 마이너스 2창분의 1창, 3창이죠. 마이너스 3창분의 2창, 3창분의 1창, 마이너스 3창분의 상수항 이런 느낌으로 구조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막 섞어 있거나 막 뒤죽박죽 있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는 형태고 유도 과정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으니까 일단은 문제를 좀 빠르게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기본 문제라 그냥 하나만 풀면 나머지 밑에는 여러분이 하실 것 같고 네, 세 개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두고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계산하죠. 그래서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 세 개 중에 두 개를 묶어서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한 값 얘는 a분의 c 4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7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풀어보는 걸로 위가 아마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맞나 이게? 위에 있는 문제 이거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세 근의 합을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a분의 b 1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 6 그다음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5 마이너스 5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가면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분모가 틀린 거에 역수니까 이거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이거 1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 2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더하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럼 역수잖아요. 그럼 이 수의 역수니까 2분의 1 아닙니까? 역수는 하나의 분수에서 위아래를 뒤집어야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숫자 여러 개를 쪼개져 있는 상태로 각자 뒤집는 거는 전혀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1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6분의 5가 답이니까 답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분수의 덧셈이라 통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분 아니면 통분. 약분이 안 되니까 통분을 하겠죠. 통분은 다 서로 다른 분모니까 그 분모를 모두 곱한 것으로 통분. 그럼 여기는 알파만 있고 베타 감마가 없으니까 위아래 베타 감마 곱해줘야 되고, 얘는 감마 알파 곱해주고 얘는 알파 베타 곱하면 순서대로 써봤을 때는 분자에 이제 이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다 값을 아는 내용들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분자는 6. 답은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1번은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변형.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거? 이거 할 때 배웠었어요.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여기서 배웠죠. 곱셈 공식.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는 1의 제곱 1. 얘를 구하는 거죠. 얘를 그냥 K라고 합시다. K. 더하기 여기에 2배 2, 6, 12.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1. K가 이제 이거였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곱셈 공식 쓰시면 되고요. 12번도 10번과 크게 다르지 않죠? 통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만 필요하죠. 얘는 알파, 얘는 감마,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게 되면 분자는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 이렇게. 다 됐네요, 얘도.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더 해봅시다. 문제 하나 더 만들어서. 유형이 많은데 13번하고 우리 하나 더 풀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거 얼마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이걸 막 분배하려고 막 노력하죠, 친구들이. 막 분배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하죠. 할 수는 있어요. 그 분배하고 나면 어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 이제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세 개항의 합이 보이는데 두 개항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약간 식변형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는 1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꿨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3개 곱하라는 얘기는 이거 3개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는 형태로. 얘를 다시 분배하면 이게 이제 곱셈 공식 중에 우리가 이런 거 한 적 있었어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분배하시오. 그러면 x가 최대 많이 곱해지면 3번. 그럼 x 2번, 나머지는 x 없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x 한 번, 이렇게 2번이니까 a, b, c 중에 2번씩 곱하는 거니까 a, b, b, c, c, a, x. 마지막에 상수항 a, b, c. 이렇게 된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의 곱셈이거든요. 그 개념의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1 기준에서 본다면 1이 제일 많이 곱해지는 게 1. 그 다음 1 한 번, 나머지 문자 2번. 문자 2번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일단 부가 바뀌죠. 그리고 베타, 감마. 알파, 베타 중에 2개씩 묶어 덧셈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와요. 그럼 1이 이제 아까는 3개, 얘는 1이 2개, 이번에는 1이 하나? 잘못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1이 3개면 1, 1이 2개면 마이너스 감마, 1이 2개면 마이너스 베타,
1이 두 개면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오고, 좀 전에 한 것. 1 하나, 문자 두 번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돼요. 마지막은 1 없이 문자만 3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숫자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이 정도면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걸 그냥 생으로 풀면 굉장히 복잡한 식인데, 이렇게 위에는 미지수가 두 개라 미지수 두 개짜리 곱셈 공식을 가로 세 개를 묶어서 분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나마라도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씩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더 계산이 단순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복습을 좀 잘 해두시고, 여기죠. 3차 방정식의 작성. 이건 2차 방정식의 작성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냥 2차를 잘 이해하면 3차는 많이 도움이 돼요. 2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네모와 세모의 근을 가져요. 좀 전에 잠깐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제 앞쪽에서 배웠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근 네모 세모를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세모는 0. 선생님, 네모 세모를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근이 알파 베타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좀 복잡하게 배열이 되거든. 근이 뭐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막 알파 베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그 알파 베타와 내가 구하는 그 알파 베타에 관한 관계식이 섞이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네모세모로 설명드렸죠. 근데 이거는 네모세모의 근을 가지고 x 제곱계수가 1일 때인 거고, 만약 x 제곱계수가 a예요. 가로치고 이 앞에 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 1이라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차수 x제곱,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근의 곱의 합을 쓰면 돼요. 두 근의 곱, 그들의 합의 x, 마지막은 다시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마지막은 세근의 곱. 이렇게 만들면 3차 방식이 나옵니다. 역시나 x 세제곱의 개수가 a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전체식에 a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 부호는 제일 처음부터, 이게 3차다. 제일 처음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세근의 합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두 근의 곱의 합에는 그냥 그 수를 갖다 쓰면 되고, 세근의 곱에는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상수항을 만든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냥 쉽게 1, 2, 3이에요. 이렇게. 그 3창 개수가 뭐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답은 얘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x세제곱 셋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6x제곱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합 이렇게 하면 2죠? 6이에요. 합치면 8. 3이죠? 11 맞나요? 플러스 11x. 마지막 상수항. 이거 3개를 곱한 값. 1, 2, 3을 곱하면 6. 거기에 부호 반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연습 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좀 복잡해지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지긴 하겠지만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한글식 표현을 놓치지 마세요. 말했듯이 알파 베타로 외우면 이게 문제가 좀 바뀌면 매우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게 한글로 외워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저 구조를 책에다 잘 체크해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여기 있었네? 1, 2, 3이. 제가 했으니까 딴 거 해볼까요? 그나마 오랜만에 I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18. 자,
3차 방정식이 저렇게 세 개의 근을 가질 때 이 세 개의 근을 가지며 x세제곱계수가 얼마라고 됐었니 메뉴에? x세제곱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요. x세제곱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세 근을 더해요. 거기다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x제곱계수가 되죠. 얘랑 더하면 이거 두 개 지워지잖아. 그럼 다 합치면 마이너스 4 부호 반대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 두 근끼리 곱합니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4i.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였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i 저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4i.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오랜만에 켤레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켤레끼리 곱하면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기억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실수 부분 1의 제곱 1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4나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얘랑 지워지고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12 여기 합치면 4 남고 여기다 1 더하면 5가 되겠죠. 여기는 5x. 근데 상수항은 이거 3개 곱한 값. 아까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였죠? 이거 두 개 합친 거니까 17이었죠. 17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17 곱하기 6 하면 마이너스 6 하면 얼마예요? 102? 마이너스 102? 거기에 부호 반대예요. 얘네 셋을 곱한 게 마이너스 102인데 거기 부호 반대 플러스 102.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답은. 됐니? 근데 이 패턴은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계산만 좀 빠르고 이 계산 능력이 크게 문제 없으면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이래도 된다. 잘 봐. 근이 1, 2, 3이야. 그럼 얘가 원래는 x-1, x-2,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걸 분배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3차 방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분배할 때 꼭 이걸 다 일일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 3차, 2차, 1차 이래도 되겠지만 이거 두 개 먼저 분배해도 괜찮죠. 1, 2를 근어갖는 요 가로 두 개를 먼저 분배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거기다 추가로 그 마지막엔 이걸 분배해서 추가로 이제 3차 방식을 만들어도 되죠.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얘 빼고 얘네 둘이 켤레 그리잖아? 그럼 근 3개 중에 먼저 2개의 근을 가지고 직접 2차식을 작성해도 돼요. 작성하는 경우는 아까 배웠잖아.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곱하기 두 근의 곱 맞죠?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2차식을 작성해요. x제곱 두 근의 합 2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아까 했었죠? 17 맞니? 그래놓고 얘를 갖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의 인수를 마이너스의 근을 간다는 뜻은 x 플러스의 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를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면 3차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2차는 6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4x 제곱이 되고 1차는 여기 1차랑 여기 상수 곱하면 마이너스 14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7x 그럼 얼마 남죠? 네, 마이너스 12 플러스 17 플러스 5 됐니? 마지막 상수항 아까 예상했던 건 플러스 102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방식도 꽤 많이 쓰입니다. 아셨죠? 저런 방식이 꽤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근데 이거 해봅시다. 이건 이 내용부터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책이 없는 거니까 필요하면 필기를 좀 해두세요. 3차 방정식을 썼어요.
썼는데 이 3차 방정식에는 근이 3개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이제 역순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계산하는 건데 저 3차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나는 x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갖는 3차 방정식.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근의 반대부호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저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홀수창은 개수가 바뀌지 않는데 짝수창인 2차항과 상수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왜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좀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3차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럼 알파를 집어넣으면 저 식이 참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알파를 집어넣으면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D라는 요 3차식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 얘네가 근이라면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근이 된다면 이거 여기 대입했을 때 참이 돼야 되겠죠. 대입해 볼까요? A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C는 0인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세요. 그럼 A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D는 0. 여기 있었잖아. 이건 무조건 참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저 3차 방정식 근이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 식은 무조건 참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3차식에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도 식이 참이 된다는 뜻은 이 3차 방정식은 저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근이 저기 주어졌던 근 알파, 베타, 감마에 역수가 주어진다고 칩시다. 역수. 그럼 이렇게 되면 저 3차 방정식은 개수의 순서가 A, B, C, D로 써져 있잖아요. 반대로 쓰시면 돼요. 반대로요? X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쓰면 되고 X 제곱 개수는 뒤에는 1창 X의 개수는 2창 상수항은 맨 앞에 있는 3창 개수를 거꾸로 A, B, C, D를 왼쪽에서 오른쪽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배열하시면 역수의 근을 가지고 있을 때 3차 방정식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원래는 증명을 다르게 해야 되지만 아까 했던 패턴과 똑같이 알파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알파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정리하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섞어볼까요? 섞어요. 얘네들이 섞어요. 얘네들 성능이 뭐예요? 근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서 역수를 취해봐요. 근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서 역수. 누구의? 알파, 베타, 감마에 근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서 역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런 모양 됐을 때 답은 뭘까요? 이건 뭐겠니? 그래서 쫑글쫑글 됐는데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dx제곱 마이너스 c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져요. 왜? 여기 있는 근에 여기는 반대 부호잖아. 그럼 아까 원래 있던 근에 반대 부호를 쓰게 되면 짝수차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여기
역수 형태의 근을 갖는 3차식이 이거였는데 거기에 반대보를 쓰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식에 그대로 3차항, 1차항만 빼고 나머지 2차항과 상상은 부가 반대로 바뀌는 저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걸 알아두면 조금 복잡하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게 유형을 일반화시켜 놓으면 빠르게 문제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건 이제 아까 말한 유형이 일반화됐죠. 이 답을 쓰시오 그러면 3차항 그대로, 2차항 부호 반대로, 1차항 그대로, 상수항 부호 반대로. 그럼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어렵게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20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화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원래대로. 원래대로라는 게 뭐죠?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얘네는 근으로 가져요. 근데 나는 얘네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이 근을 네모, 알파, 베타로 보면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세모, 별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저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x세제곱, 저 세 근을 더한 값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치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게 x제곱의 개수. 그다음은 플러스 한 다음에 요거 두 개씩 얘들이 곱한 거 더하고 얘들이 곱한 거 더하고 얘들이 곱한 거 더하고 맞죠? 그걸 쓰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이게 x의 개수가 됩니다. 두 근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값. 마지막 저 세 개를 모두 곱한 값에 부호 반대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좀 귀찮지만 계산해 봅시다. 위에서 요거는 써놔야죠. 문제 풀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8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1 이렇게 됐었네요. 이걸 써먹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써먹을 수 있죠.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게 2인데 2에다가 1 3번 더하면 여기는 5가 됐어요. 남아있는 두 개가 좀 귀찮습니다. 여기를 쓰면 여기 부분만 쓰면 이렇게 두 개 분배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를 계산하면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계산하면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분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계산 이거 다 덧셈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세 개가 덧셈이 돼요. 그러면은 알파 2번 베타 2번 감마 2번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고 1을 3번 더한 3 이제 숫자 집어넣어요. 여기는 8 더하기 2는 4 더하기 3 15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5가 된 거죠. 여기 계산합니다. 얘를 계산할 때는 아까 했던 그 패턴이 있죠. 문자가
가장 많이 곱해지면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입시다. 문자가 가장 많이 곱해지면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문자 2번, 숫자 1 한 번 하면 1은 곱하는 말하니까 알파, 베타 남겠죠. 그럼 알파, 베타 중에 2개 곱만 남다 뜻이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남고, 그다음 문자 처음엔 3번, 얘는 2번. 그러니까 문자 한 번, 숫자 2번 하게 되면 알파만 남죠. 나머지 결국은 문자 하나씩만 남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고, 마지막은 모듈이 1만 곱한 것. 이렇게. 여기는 1, 여기는 8, 여기는 2, 여기 1, 12, 마이너스 붙죠. 답을 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붙었죠? 여기는 플러스 15x, 마지막에 마이너스 12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돼요.